식에서 나오는 거는요. 제주달 원가가 이게 이제 두 번 나온 거죠. 요거. 여기 저기 지난번에 그 기출 들으신 분은 요거 제주달 원가 계산하는 건 하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제주도 원가를 계산할 때는요. 공사비에 그 여기는 요 표준적인 건설비가요. 직접 비용하고요. 간접 비용하고 개발업자의 이윤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개발업자의 이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주도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자가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이거 기준이에요. 도급 준거를. 그럼 왜 도급 준걸 기준하냐면 제주도 원가를 구할 때 원가 방식에서는 우리 학원 건물 같이 10층이라는 건물이 있으면 얘를 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기초해서 가치를 구해요. 그러면 얘를 건축을 할 때 지금 이게 우리 학원 건물이 20년 전에 준공이 됐으면 20년 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시점에서 다시 구한다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축하는 비용은 20년 전의 비용은 못 구해도 신축할 때 구하는 비용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이 들어갔고 얘는 20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감가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공제하라는 얘기예요. 감가를. 그래서 감가를 공제했더니 감가액이 한 2억이래요.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8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이게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10층짜리 건물이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냐면 한 15억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 방식이 있죠. 거래사료비율보로 구하면은 가치가 대부분 한 10억 전후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가 방식으로 가면 10억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건설을 하지 않고 도급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대신 지어주게 되면 얘 신축할 때 자기의 이윤도 반영해야 하네요.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윤도 한 2억 정도 집어넣어야지. 그럼 한 10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갭이 그만큼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급 건설하는 걸 기준해요. 그러면 비용을 계산할 때 개발업자 이윤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직접 공사비하고 간접 공사비가 나와 있죠. 근데 3억 3천인데 개발업자의 이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총계가 얼마라는 거예요? 4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 있죠. 걔가 100인데 기준 시점에 건축비 지수는 얼마라고 해놨어요? 145라고 해놨죠. 네, 그러니까는 20년 전보다 지금 물가가 한 45%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에 145 하면 1.45 나오죠. 그럼 4억에다 1.45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곱하면 얼마 나온다? 5억 8,6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 건물이 20년 전에 준공이 된 5층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얼마예요? 1450이니까 연면적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5억 8,600을 1450으로 나누면 40만 원 나와요. 요게 답이란 얘기고. 요게 그러면 같은 배열로 101번 문제 있죠. 101번. 101번을 계산해 보시면 공사비 총계가 얼마예요? 3억 6천이잖아요. 3억 6천에다가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점 현재가 135잖아요. 그러면은 3억 6천에다가 1.35를 곱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에?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4억 8,600 여기가 5억 8천 나오는군요. 5억 8천. 그러면 여기는
그 계산하는 것이 3억 6천이고요. 곱하기 100분의 얼마? 135 하게 되면은 1.35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온다? 4억 8,600 나오죠. 이거를 연면적 얼마로 나누면 1250으로 나누면 38만 8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주도 원가 구해서 두 번 여러 번 시험에 출제한 거죠. 근데 얘네가 5년 주기로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29회 시험인데 올해 나오면 좋겠는데 회차로 보면은 다음 내년도에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내년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구하는 게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선생들이 만약에 제주도 원가 구하라고 그러면요. 이 배열에서 숫자만 바꿔준다고요. 숫자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감가 수정에 구하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요령만 알려드리면 원래는 여러분 시험에는 정해법으로 감가에 구하라는 게 원래 기준이에요. 왜 기준이냐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가치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정해법에서 감가에 구하는 게 얘가 건물 등의 감가에 구할 때는 예를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기준으로밖에 출제를 안 해준 거예요. 작년만 빼고. 작년만 공장 건물이라고 가정해서 정률법이다 이렇게 해서 대입한 거고 평상시는 얘밖에 안 줘요. 근데 왜 얘밖에 안 주냐면 얘로 구하는 감가액이 쉬운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얘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것만 구하면 돼요. 매년의 감가액이 있죠. 네,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왜 얘만 구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감가 누계액을 산정하면요.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해요. 근데 이 경과년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제가. 그래서 거기 102번 문제 보시면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 기준 시점이 2014년이죠. 몇 년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다고요. 이게 얘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 매년의 감가액 구하는 건요. 여기가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이게 제주달 원가에다가요. 1 마이너스 잔가율을 대입하거든요. 근데 그냥 1 마이너스 잔가율이라는 걸 해도 되고요. 그냥 제주달 원가에서 요 잔가율만큼 빼셔도 돼요. 그럼 거기 보면 제주달 원가가 2억이죠. 102번 문제 보시면. 2억인데 잔존가치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10%잖아요. 그럼 2억에 10%면 얼마겠어요? 2천이겠죠. 네, 그럼 그냥 2천 빼시면 돼요. 이 공식대로 안 하시고 10% 그러면 2천 빼면 돼요. 그러면 2억에서 2천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1억 8천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경제적 내역요수가 5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 이게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360 곱하기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럼 얘가 1800 나와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예법으로 구하해서 감가에 구하라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실상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적산가격. 이거는 제주달 원가에서 뭐 빼면 돼요? 감가 누계액 빼면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 원가 2억이라고 주잖아요. 근데 감가액 지금 1800이라고 뺐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억 8200. 걔가 적산 가격이죠. 그렇겠죠? 여기까지도 이렇게 도출이 가능하죠. 근데 기출에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잘라준 거죠. 감가액 구하라고. 이 앞에가 저녁이 되면은 여기가 싹 바뀌더군요. 어저께 저녁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저녁에 끝나면은 저는 이 맞은편으로 해서 이 지하철역으로 가기 바빠갖고 슉 지나가서 그냥 힐끔 보고 지나가는데 어저께 갔더니 그냥 뭐 이 도로 통로가 다닐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수강생분들이 거기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들 귀가하셔갖고 열심히들 뭐 공부하셨다는 얘기죠.
언제 한번 저기 반평균이 60점이 넘어야 그죠? 저희도 저기 가서 시원하게 뭐 진짜 보리음료 한 잔 마시고 귀가하시는 거죠. 반평균이 50점이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아, 근데 103번 문제 있죠? 뒤에 있는 거. 이게 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 기출인데 이게 의외로 계산을 2번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는 감가액을 우리가 이 적산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잔존 가치의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잔가율이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70%고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요. 시기 요구거든요. 이게 n이라는 게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잔가율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70%니까 100분의 70이니까 0.7이잖아요. 요게 2년이니까 이게 자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0.7에 대한 0.7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게 4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조달 원가를 그냥 준 게 아니라 8천만 원 줬잖아요. 거기 보시면 신축 공사비가 8천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문제가 건축비 지수가 2015년 9월에 100이고요. 2017년 9월에 125예요. 그러면은 제주도 원가를 수정을 해야 돼요. 8천만 원에다가 100분의 125. 2년 사이에 물가가 2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125면 1.25예요. 1.25로 곱하면 얘가 1억 나온다고요. 1억. 그러니까 1억에 대한 0.49니까 4,9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함정이었다는 얘기죠. 8천만 원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8천을 얼마로 바꿔서 1억으로 바꿔서 곱하는 얘기죠. 잔가율에다가. 그래서 요게 아마 푸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뭐를 생각을 못했냐면 8천이라는 것만 봤지 요것도 지수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하고 인용을 해준 거죠. 이거하고. 제조 원가를 수정할 때.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 수정하잖아요. 이렇게. 수정하는 개념을 여기다 살짝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노출이 돼가지고 또 내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감정평가 방식은요, 요즘은 계산 문제 빨고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 근데 이제 비교 방식에서 계산하시는 거는요,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비교 방식에서는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 가격으로부터 뭐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요. 사정 보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교? 면적 비교해서 비중 가격을 구할 때요. 여기서 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게 비율 수정법을 써요. 비율 수정법 안에 가면은 승제 방식이 있고 이게 가감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감 승제라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다 지금 곱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항목을 보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사례가 들어가고요. 여기 분자에는 누가 들어간다? 이게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요. 여기는 사례 부동산. 근데 비중은 둘 다 똑같이 100을 줘요. 이게 이 방식의 단점이에요. 모든 비교 항목을 100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뭐 해서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비율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비율을 조정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 보시면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죠. 10,000원이잖아요. 네, 10,000원인데 공시 기준일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몇 프로로 줬어요? 10%.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요 시점 수정은요.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이 가격의 변동률이 있죠. 그거로 수정하는 관계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요 시점 수정에 대한 지가 변동률은 5% 아니면 10%를 줘요. 그럼 몇 프로가 지금 상승했다는 거예요? 10%가. 그럼 100분의 110이란 논리예요. 그러니까 1.1로 계산하시면 돼요. 5%가 상승했으면 100분의 105란 논리예요. 그러면 1.05가 되겠죠. 근데 거기는 몇 프로가 상승했대요? 그럼 1.1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10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대상 토지는 표준지에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돼 있죠. 그럼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개별 요인만 비교하겠죠. 근데 표준지는 전부 다 100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 토지를 봤더니 가로 조건이 100분의 얼마예요? 80이잖아요. 100분의 80이면 얼마겠어요? 그거를 계산하시는 게 빨리 되면 좋죠. 이게 100분의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80이란 논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표준지는 다 100을 줬고요. 대상 토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80이면 얼마? 0.8이죠.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접근 조건은 둘 다 같죠. 근데 획지 조건은 대상 토지가 110이니까 10%가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쭉 더 이상은 비교할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 1.1 있죠. 여기 0.8하고 그 다음에 얼마? 1.1 있죠. 그렇죠? 요거 세 개를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1.1 곱하기 0.8 곱하기 1.1 있죠. 요거 계산하면 0.96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0.968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680원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를 계산하실 때 얘가 지금 이 비교 표준지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예, 10,000원이면 10,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들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 곱하기 0.8 곱하기 1.1 하게 되면 얘가 0.968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10,000원 곱하기 0.968 하면 9,680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대입을 하시면은 중간에 이걸 혹시 잘못 찍어서 숫자를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못 잡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얘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05번 보시게 되면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는요. 같은 건데요. 비교 표준지에다가요.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하고 개별연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보면은 자 비교 표준지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200이라고 주었죠. 200. 근데 거기 보시면 지가 변동률 주어져 있죠.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주어졌어요? 5% 주어졌으니까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 근데 어디에 소재하고 있냐면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략하고 개별 요인으로 갔더니 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하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표준지고 여기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중은 다 100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5%가 열세하면 여기서 5를 빼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세하다 그러면 5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의 95잖아요. 100분의 95면 0.95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해놨죠. 20%가 우세하니까 얘가 100이고 100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곱하는 건 요거 3개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비교되는 조건을 3개밖에 안 줘요. 그 이상을.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200에다가 곱하게 되면 239만 4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239만 4천 원 4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곱하셔가지고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숫자가 나오시나요? 맞춰서? 예. 그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혹시 106번 같은 경우는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106번? 사례부동산은 거기 보시면 면적이 1000이고요.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되었대요. 자, 2억 원에 거래됐는데 거기 보시면 자, 지가에 대한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해놨어요? 5%. 그러면 시점선에서 얘는 1.05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 봤더니 사례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몇 프로 우세하대요? 10% 우세하면 100분의 110이 되겠죠.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면적을 봤더니 대상 토지는 면적이 900이고요. 사례는 면적이 1000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100분의 90이란 논리랑 똑같죠. 10%가 열세하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면적이 10%가 작다. 그러면 100분의 90이니까 0.9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게 요거밖에 없죠. 얘네도 몇 개라는 거예요? 3개. 그러면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 있죠. 예, 요 수치를 갖다가 2억 원에다가 곱하시게 되면은 이번에 2억 79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자, 실전에서는 요거 비교되는 거를 3개 이상은 잘 안 줘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줄 때. 그러니까 우세하다 그러면은 더 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그 숫자에서 비율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뭐로 바꾸는 게 중요하냐면요. 소수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수로. 그렇게만 하셔서 나열한 다음에 얘들을 먼저 계산하셔서 여기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면 적용하는 게 왜 우리가 저기 그 108번 있죠. 108번에 가시면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물어봤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얼마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100으로.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 앞에 있는 104번 문제 있죠. 104번 문제는 자, 표준지를 전부 다 100이라고 수치를 다 줬잖아요. 주고 옆에다가 80, 100, 110 이렇게 줬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주고 응용을 해서 가려져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죠. 거기 보면 기타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이 있으면 원래는 얘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100인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주고 여기에다가 대상 토지가 있을 때 얘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란 얘기는 98이란 얘기라고요. 2%가 열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98로 주지 않고 마이너스 2라고 해준 거죠. 원래는 얘네 비중도 다 얼마라는 거예요? 100인데 얘가 2%가 열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에서 2를 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얼마? 98.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분의 103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1 하라는 논리랑 똑같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을 봤더니 플러스 4니까 100 플러스 4란 얘기죠. 100에다가 플러스 4. 근데 마지막 거는 같으니까 이거는 100이란 얘기죠. 100분의 100. 그게 0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얘가 100 마이너스 1이면 98이잖아요. 그럼 제가 100이고 얘가 98이니까 얘는 0.98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100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103이란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3.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100분의 얼마? 99란 얘기니까 0.99.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얼마? 104란 얘기니까 1.0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곱하란 얘기죠.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때리면 1.039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이거? 한천여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최천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요. 사례나 대상이나 비중이 전부 다 얼마라는 거야. 다 100인데 여기다가 보면은 가로 조건에서 보면 얘는 전부 다 100을 놨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100인데 가로 조건이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얘는 100에서 얼마 빼란 얘기야. 1을 빼면 얼마가 나는 거예요? 99. 그럼 100분의 99니까 0.99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접근 조건이 있는데 접근 조건이 얘가 플러스 4 그러면은 100분의 얼마라는 얘기야? 104. 이게 1.04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형식만 조금씩 틀리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뭐 근데 솔직히 비교 방식이 실사가 제일 쉽긴 쉽거든요. 제가 저 비율만 수정하는 방법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대신에 비교 방식은 좀 화려하게 해줘요. 예, 그러니까 내용은 쉬우니까 포장을 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을 하고 질리게 만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죠. 수익 방식은 또 만만치가 않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수익 방식에서. 자, 110번 같은 배열은 물어볼 수 있어요. 110번 같은 배열은. 그러니까 110번 같이 구하라는 게요. 110번 그 다음에 옆에 가면 113번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111번은 요거는 순영업소도 기준하는데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10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내용이죠. 요렇게 해서요.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환원이율을 적용하면은요. 무슨 가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그럼 환원율은 준다 안 준다? 주죠. 거기 110페이지 보면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 줬어요? 10%라고. 그러니까 100분의 10이라니까 얘는 할인가 0.1이라는 얘기예요. 할인율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공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5%잖아요. 5천에 5%면 250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빼고 나온 게 얼마예요? 4,75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경비를 빼줘야겠죠. 예. 근데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차지한대요? 35%. 그러면 4,750에 대한 몇 프로를 계산해야 돼요? 35%를 계산해야 돼요. 35%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5% 계산하시게 되면은 그게 1,662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4,750에서 1,625만 5천 원 있죠. 예, 그거를 빼게 되면은 순 영업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3,08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0.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배. 10배. 0.1이면 10배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10의 논리랑 같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숫자 따라서 3억 8,750만 원 있죠.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1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뭐 어디부터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러면 같은 배열이 113번 가시게 되면 자, 113번에 가셔도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환원율 몇 프로 줬어요? 5% 줬잖아요. 113번 문제 보시면 박스 맨 마지막에 환원율 5% 줬죠. 100번에 오니까 0.05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5천이잖아요. 그럼 가능 총소득 5천 줬죠. 그 다음에 공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5%잖아요. 그러면 5천에 5%면 얼마예요? 252죠. 그러면은 거기 나온 대로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4,750이죠. 근데 어디랑 숫자가 똑같지 않나요? 얘랑 똑같지 않나요?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오래간만에. 기출이란 얘기죠. 이렇게. 단 여기는 경비를 이렇게 줬잖아요. 35%. 근데 여기는 경비를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란 얘기죠. 거기 보면 유지관리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경비에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문제를 또 잘 보셔야 돼요. 가능 총소득의 3%라는 얘기예요. 유효 총소득의 3%가 아니라. 자, 4,750의 3% 그러면 암산 계산이 안 되죠. 근데 5천의 3%면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5천의 3%면 150이잖아요. 그러면 150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근데 화재 보험료는 들어가죠. 근데 개인 업무비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뺄 게 얼마라는 거예요? 250.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4,500. 그러면 이게 9,000 나온다고요. 요게 만약에 10%에서 0.1이면은 그냥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9억 나온다고. 이게 9억. 요게 만약에 0.1이면은 4억 5천일 텐데 할인율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9억 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유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값을 도출하라고 출제하기도 해요. 실전에서도.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우리 저기 이쪽에 투자론을 할 때 영업경비 계산하는 거는 기본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활용도가 크니까. 그래야지 순영업소득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면은 114번 문제 있죠. 114번. 자, 이렇게 해서도 역시 또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가격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환원율 몇 프로로 줬어요? 거기도 10% 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그냥 0.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건축 연면적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근데 2천에 몇 프로만? 80%만. 그러면 1600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5,000원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예. 그러면 1600에다가 5,000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음? 8천만 원 나오나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8천 이렇게 구해줬고요. 거기서 얼마를 또 빼야 되냐면 공실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공실률이 몇 프로예요? 10%. 그럼 8천에 10%면 800이잖아요. 그럼 빼면 남는 게 얼마야? 7,200이잖아요. 그럼 7,200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겠죠. 근데 영업경비를 몇 프로 줬어요? 50% 줬죠. 그러면 7,200에 50%면 얼마야? 3,600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3천 나머지 순영업소득이 3,6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0.1이면 10배죠. 그럼 얼마겠어요? 3억 6천. 이렇게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외에 수익 가격을 구하라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여기 가유순 요거 대입해가지고 환원율은 그냥 주고 순영업소득만 구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는 것 정도는 만약에 그게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그게 힘드시면은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 115번 문제 같은 경우 있죠. 115번에 보시면, 자, 수익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은 줬어요. 여기가 문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주고 이렇게 계산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영업소득은 그냥 주고 환원율을 구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 순영업소득은 지금 1,000만 원 줬잖아요. 환원율을 계산하는데 거기 보면은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죠. 대부 비율이 얼마? 40%.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0.05 있죠. 뭐 기억나는 애들이 있으신가요? 부채 감당법 아시죠?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는 결국 환원율은 부채 감당법에서 구하는 거는요. 부채 감당률에다가 뭐를 곱하고 대부비를 곱하고 그 다음에 뭐 곱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2 줬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40%니까 0.4죠. 거기에다가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줬냐면 0.05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수치가. 2 곱하기 0.4 곱하기 0.05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0.05요? 0.04요? 예. 네. 그러면은 뭐 한 2억 5천 뭐 이렇게 2억 5천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1,000만 원이니까. 그쵸?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거는 혹시 이걸 내 알아야 되죠.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넣냐면요. 이걸 출제를 한번 했잖아요. 환원율 구하라고. 기출에서. 그러니까 출제를 했으니까 거꾸로 요걸 요렇게 한 번 더 구하라고 한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도 수익 가격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제 뭐 이게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고요. 근데 나중에 수익 가격도요. 이런 애들은 풀 수는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일로는 들어오기 싫어해요. 일단 다 뭐예요? 다 계산인데 투자가 약하거든요. 투자가 약하니까 투자에서 배웠던 용어들이 여기서 막 나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아는 것 같아도 문제 바뀌고 막 그러면은 유형이 바뀌고 그러면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출제하는 쪽에서는요. 오히려 편한 거죠. 여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쉬운 문제를 줘도 틀리거든요. 그냥 넘기거든요. 그럼 옆에 그 환원율 계산하는 거 117번 있죠. 자, 이번에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원율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신가요? 환원율은요.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100번을 나타낸 게 환원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또 어디서부터 내려오라고 그러겠어요? 가능총소득부터. 이렇게. 그러면 거기도 봤더니 총투자액이 얼마라고 줬어요? 2억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이게 총투자 부동산 가치가 얼마?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하면 환원율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 봤더니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950이란 얘기죠. 예, 1950인데 거기 보면 공실에 따른 손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기타 소득이 얼마를 줬어요? 100만 원을 줬죠. 그러면 1950에서 50 빼면 1900인데 100을 더하면 얘가 2000 나오겠죠.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야? 2000. 그럼 여기다가 영업경비 빼야겠죠. 빼야 되는데 영업경비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유효 총소득의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00에 40%면 800이죠. 그죠? 그럼 2000에서 800 빼면 남는 게 얼마? 1200이죠. 그럼 2억에 1200이면 6% 나올 거 아니에요. 2, 6,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이율을 구하라고? 환원율을 구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많죠. 이렇게 해서. 다 하실 수는 없어도 요 정도라도 또 해주시면은 근데 요런 거는 저기 요 원리를 알면은 되게 또 간단해 보이죠? 이게. 근데 이게 저하고 할 때만 간단하고요. 저 얻고 문제를 줬는데 그게 이제 풀리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셔서 이거는 뭐 학계론서는 같이 안 풀어도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걔는 되는데 야 이거는 뭐
할 때마다 어렵다, 이건 복잡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 부채 감당법에서 우리가 환원율을 구하면요, 부채 감당률에다가 무슨 비율을 곱하고요, 대부 비율을 곱하고 여기다가 뭐 곱해요? 저당상수 곱하죠. 근데 거기 120번에 한번 가보세요. 자, 120번에 가시면 뭐라고 해놨냐면, 유사부동산의 전형적인 저당 조건은 대부 비율이 70%고요. 이자율이 10%고 대부기간이 20년이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전형적인 부채 감당률은 1.5란 얘기예요. 만약 연금의 현가계수는 8.5라고 한다면 대상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자본 환원율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부채 감당률이 1.5 줬죠. 그렇죠? 대부비율 몇 프로 줬어요? 70%. 그럼 0.7이잖아요. 그럼 여기 원래 들어가는 애가 누구예요? 저당상수인데 저당상수는 없고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역수를 구하라는 거죠. 역수는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는 8.5분의 1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당상수 구하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역수 계산으로. 근데 간혹 이제 역수를 활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역수에 대한 거를. 약간의 이제 뭐. 그러니까 요즘 근래 패턴이 역수를 또 잘 물어봐요. 역수로. 거기에 119번은 기출해서 인용을 한 거죠. 119번은. 그렇죠? 부채 감당법으로. 무슨 얘기냐면 부채 감당률이 이거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박스의 배열이 순영업소득이 3천이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로 줬어요? 1,500으로. 3천을 1,500으로 나오면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게 2가 된다는 걸 해준 거죠. 그리고 대부 비율이, 지분과 대부 비율이 6대 4로 줬으니까 얘가 곱하기 0.4겠죠. 그리고 저당상수는 0.177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 하면 0.1416이 나와서 14.16%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을 줬다고요. 이게 출제자들은 이거를 계산하라고 유도하지 않고 그냥 이거 3천 주고 얘 얼마 주고요. 1,500 주니까 3천을 1,500으로 나누면 2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분하고 대부 비율의 차이를 6대 4로 주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77 준 거죠. 이게 곱하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0.1416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뭐 알아야 돼요? 뭐를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죠. 이게. 그죠? 여기다가는 문제 자체에서 보면은, 자,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라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네. 그냥 다음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은 이렇게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푸시면 좋은데, 여기를 싫어하셔가지고 이쪽을 공부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넘겼을 거란 얘기죠. 거기 그리고 박스 안에 가시면요, 저당상수에 보면은 이자율이 연 12, 125 이렇게 돼 있죠. 그 5가 퍼센트 얘기하는 거죠. 연 12%인데 거기 125라고 돼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키보드 판에 보면은 5에다가 이거 누르면 이게 퍼센트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가 퍼센트를 안 누르고 이거 찍은 거예요. 그냥 120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셨는데, 한번 저기 이 탄력성은 나오면 계산할 수 있으시겠어요? 탄력성은? 변형식이 나오더라도? 혹시? 그럼 균형가격과 균형거리랑은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 레일리 허프는 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건 가능하신가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하고 그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하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그 순영업소득 구해라, 세후현금 수지 구하라 이런 건 하실 수 있나요? 순영가구 수익성 지수는 빼고요, 일단. 예.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환원, 종합환원율, 순소득 승수 뭐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나요? 힘드신가요? 그럼 빼고 화폐 시간 가치는 일단 버린다고 손 치고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에서 원리금 계산은 가능하신가요? 금융에서 원리금 계산하는 거? 아까 최대 융자 가능금액 계산하는 걸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입지개수 계산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입지개수? 가평을 일단 빼고 얘기하는 거죠. 버리고. 그럼 만약에 지금 나열해 드린 것 중에서 간평을 뺀 상태에서도 나머지 몇 가지 계산할 수 있으면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6개, 7개 나면 3,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근데 대신에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만약에 또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경제에서는 나오는 게 현재 탄력성 하고요. 이거 균형 가격과 이 균형량 계산하는 것 있죠. 일단 요거밖에 없고요. 요거. 그 다음에 레일리하고 허프 계산하는 것 있죠. 요거.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 있죠. 포트폴리오 포함해서. 요거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는 계산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걔는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환원율 구할 때도 쓰여지고, 그렇잖아요. 수익 가격 구할 때도 쓰여지고 다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수지는 중요해요. 계산이 안 되시더라도 가유순 전후의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건 필요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빼고 난 다음에 원리금 상환, 원리금 계산하는 것 있죠. 이거 하고 최대 융자 가능액 계산하는 것 있죠. 거기에다가 뭐 입지 개수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거의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간평은 안 하더라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디까지 내가 가능한가. 그러면 제가 간평을 빼더라도 얘네들은 문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해서 요건 내가 가능한가. 요거 최천여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뭐가 안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현금 수지랑 자기 자본 수익률 요거 2개. 입지 개수 3개. 그래 3개. 요거 3개는 못하겠다. 3개만 극복이 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어렵게 안 나오면 한천이는 어때? 이거 다 할 수 있어? 유형이 달라지면 응용이 안 돼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거는 좀 되시나요? 이제 혹시 또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공통적으로 제일 어렵다는 거 이 안에서 그래도 표정이 뭐 이거는 되지 뭐 이런 표정인가요? 아니 이 중에도 뭐가 그래도 제일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안 되는 거? 자 어쨌든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죠 뭐 그죠? 여기 지금 나열해 드린 거 가지고 계산 문제 한번 또 드려볼 테니까 한번 또 해보시고 이게 다음 주에 오면은 잊어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오시면 깔끔하게 이제 문제를 한번 푸셔가지고 한번 이제 점검해야죠. 일주일, 2주일 뒤에 풀었는데도 내가 풀리면 저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뭐였지? 그러면 이제 걔는 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그 문제를 또 드리면은 여기 왜 오후반들 그거 왜 그 저기 지문 선택하는 거 했잖아요. 그거 하셨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답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답은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채점 해보셔야 되잖아요. 풀긴 다 풀어보셨나요? 응? 아니 그걸 푸셔야지 내가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학원으로 보낸다고요. 메일로 보내면 학원에서 복사를 떠가지고
그렇죠? 한 분씩 나눠드리든가 이렇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갖고 맞춰보기 전에 여러분이 푸셨어야지 이걸 비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문제 풀이 하신 분들은 제가 또 다시 문제 계산 문제를 또 하나 이렇게 추려갖고 보내드리면은 그 답이 없겠죠. 거기는 답하고 해설이 그럼 직접 한번 또 풀어보셔야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답을 보내드리면 또 비교해서 맞춰보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하고 해설을 같이 보내드리면요 거의 풀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생각이 똑같아 언제나 이러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연습이 안 되시니까 그죠? 여기 그리고 중간에 문제에서 제가 생략시키는 거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바로 적용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그거는 몇 가지를 생략을 시켰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은 또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말에 어쨌든 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요 중에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면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이 범주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문제가 나오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모의고사에서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반타작 이상은 해요. 무조건. 그러면 어쨌든 간에 3, 4개가 올라가고 4개만 올라가면도 점수가 1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순서상에서 풀지 마시고 늘상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푸시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 좀 복습을 좀 하시라는 거. 연습 자꾸 반복할 때 같아요. 네. 자, 어쨌든 토요일 날 늦게 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